일단은 유승민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권주자가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요. 이준석이 딱 한 개만 말을 뒤집으면은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는 유승민계도 100% 알고 있다고 봅니다. 뭐 유승민계가 이런 얘기 하더라 라고 돌아다녀요. 뭐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유승민계가 이런 판을 짜고 있다더라, 짜고 있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홍준표를 바로 복당시키겠다고 한 것만 말을 뒤집으면 돼요. 뭐 김기현도 그랬고 추호영도 그랬고 지금까지 말을 뒤집은 경우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준석이 거짓말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영상도 돌아요. 여러분 아실만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뭐 병신이라고 했대요. 병신이라고. 안철수 병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말 했냐 안 했냐? 안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유승민 인턴 했었는데 안 했었다고 거짓말했다가 밝혀지니까 그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준석이 말 바꾼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바꿀 거다? 이준석이 이번만큼은 꼭 말을 바꾸지 않고 홍준표를 복당시킬 거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윤석열을 데려올 거다? 누가 믿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뭐 합당을 하니만이, 뭐 안철수도 합당하니만이 크지부지 되고 있고 윤석열도 오니만이 아무런 말도 없어요. 뭐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홍준표는 복당을 유승민계가 맡고 있어요. 사이즈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받아주겠다라는 말만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원래 내가 복당시켜주려고 했는데 막상 당에 들어와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온갖 핑계를 대서 일단은 복당을 미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고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안철수 뭐 대선주자와도 지금 합당에 대한 게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전당대회를, 그 대선 경선을 미룰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끼리 경선을 하자 하고 이준석이 던집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성공 케이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오세훈의 성공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간다 하고 유승민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홍준표의 복당을 일단은 안 시켜주고 미루고, 그러면서 윤석열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대선 경선을 미룰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룰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한다. 나중에 윤석열이나 뭐 최재형이나 뭐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추가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단일화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일단 당내 대선 경선을 합니다. 그럼 당내는 지금 황교안, 뭐 유승민, 원희룡 이 정도가 있어요. 황교안, 원희룡, 유승민 세 사람이 대선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크든 작든 어쨌든 조금의 이슈는 됩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이슈 파이팅하고 막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하고 뭔가 막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좀 짜증이 나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너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또 나 없이 또 니네끼리 다 해먹는구나 하면서 또 막 이슈가 되고 막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뭐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해요. 그러면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중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유승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승민을 일단 국민의힘당의 대선주자로 1차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당의 대선주자는 이제 유승민으로 정해졌다. 자, 이제는 단일화를 하고 뭐 추가 경선을 하겠다. 그때까지 뭐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 안철수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뭐 다시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당의 후보 유승민, 무소속 홍준표, 아직 당이 없는 뭐 윤석열, 뭐
안철수 당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안철수 그 당 뭐 이렇게 해서 안철수 이렇게 경선을 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 대선 주자가 된 유승민, 그냥 유승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아마 당 지지자들이 당의 후보로 나온 유승민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충분히 홍준표나 윤석열과 해볼만 하다라고 볼 겁니다. 이거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당 후보는 유승민이다 라는 걸로 막 하고, 그때는 이번에 안철수랑 오세훈 단일을 할 때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안철수 까는 거 보셨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갖고 어떻게든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윤석열도 까고 안철수도 까고 홍준표도 까고 뭐 단일을 할지 다시 또 2차 경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갑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준석은 보세요. 27일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족함이 없던 우리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대선 때도 유승민을 당의 후보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이 국민의힘당이 유승민을 전폭적으로 밀만한 명분이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오세훈이랑 안철수랑 단일화를 하는 그때 우리가 다 봤어요. 이준석, 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김종인 이런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안철수 깝니다. 뭐 정신이 이상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전폭적으로 밀어갖고 오세훈을 끌어올렸던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유승민 똑같이. 보세요.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족함이 없던 우리 당 후보를 똑같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 해당 행위야? 우리 당의 후보는 유승민인데 유승민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줄대려고 하는 거 그거 해당 행위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심판해야 돼? 심지어 뭐 제명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전당대회가 개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개판이 되겠죠?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까요? 합니다. 한다고 봐야죠. 안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안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이준석을 어떻게 믿어? 유승민을 어떻게 믿어? 오늘 볼래요? 오늘 29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하태경이 나경원, 홍준표를 저격을 하면서 몇몇 중진들 나쁜 경륜 보여준다. 하태경이 그냥 대놓고 열심히 이준석을 밀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은 거의 뭐 혼자 싸우듯이 하고 있고 나경원은 거의 혼자 싸우면서 홍준표만 조금 나경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적극적인 지원 말고 홍준표의 좀 애매모호한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그리고 하태경, 뭐 김웅, 원희룡,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준석. 지금 이 싸움이에요. 홍준표 의원이 나경원 후보가 하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인 윤광로라는 표현을 같이 써주면서 약간 그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홍준표 의원이 조금씩 나경원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나경원 이렇게는 안 하지만 누가 봐도 홍준표 의원이 뭐 문맥상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미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홍준표가 나경원을 좀 도와주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나경원은 거의 혼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준석은 하태경 있지, 김웅 있지, 오세훈 서울시장 있지, 원희룡 제주지사 있지, 밤이당파들 똘똘 뭉쳐갖고 지금 이준석을 밀고 있죠. 이런데 유승민계가 지금 길을 쓰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고 있는데 이준석이 자기 계파 사람들 다 등져가면서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준다? 하태경과 김웅과 엄청 친하죠? 하태경과 김웅과 등져가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받아준다? 믿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믿을 수 있습니까? 유승민계 프레임 해묵은 개파 논쟁장 된다. 지들이 개파면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홍준표를 향해서는
당의 탄핵 논쟁 부추겼다. 해당 행위다. 기를 쓰고 유승민계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를 쓰고 막고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계의 대표격인, 본인 입으로 말했죠. 본인 입으로 말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 이준석이 유승민계들을 등지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받아준다? 그런 그림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하태경 의원에 있는 베스트 댓글입니다. 지는 당이 싫다고 탈당까지 한자면서 국회의원 또 해먹겠다고 복당하고 넌 가장 치사한 삼선이다. 내가 보기엔 하태경 저놈은 간첩 같다. 국내임에서 좌파 민주당 놈 하태경. 이런 게 지금 다 베스트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캠프에 있던 조혜주 선관위원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막았죠. 그거 왜 막았습니까? 우리가 조혜주라는 사람을 알아요? 조혜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격, 이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은 선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았습니까? 문재인 캠프 사람이니까. 조혜주라는 사람을 못 믿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아니,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선거 관리를 해서는 안 돼. 라는 게 우리 주장이었어요. 조혜주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반대했습니까? 아니,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선거 관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 논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유승민계 최고 라인이 유승민이 참여하는 경선에 룰을 정하고 경선을 이끌어가는 당대표가 된다? 이 말이 됩니까? 명분도 없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조혜주를 왜 반대했어? 문재인은 그랬잖아요. 조혜주는 공정하게 할 거다. 조혜주도 그러잖아요. 제가 문재인 캠프에 있긴 했지만 그거는 별로 제가 해서 한 역할도 없고 제가 주요 요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문재인 편 들 생각 없다. 그러면 그거 믿어줍니까? 조혜주라는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고 우직하고 그래서 괜찮다. 비록 문재인 캠프에 있었지만 이거 누가 믿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들, 유승민, 하태경, 김웅 이런 사람들. 김웅과 하태경이 얼마나 기를 쓰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는지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김웅과 이준석은요,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37인가 그래요. 김웅은 50대 초반입니다.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형동생을 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10살 차이 나는 사람과 형동생이 됩니까? 제가 50 넘은 사람과 형동생이 돼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과 김웅은. 그만큼 친하고 막역하다는 겁니다, 김웅과. 근데 김웅과 하태경이 기를 쓰고 목숨 걸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는데 이준석이 복당을 시킨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